안녕하세요. 호주상 1프로 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6개월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답글도 오시고 또 지인 주변 분들은 또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그 뭐냐면은 제가 한 60만 불에서 한 80만 불 정도 지금 투자를, 또는 이제 자기 집을 사시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사야 되냐, 내가 어디 사야 되냐, 여기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뭐 멜번이 좋아요, 뭐 퍼스가 좋아요, 브리즈번이 좋아요, 시드니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이메일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안 드린 적도 굉장히 많아요. 조심스러우니까. 또 비디오를 잘 시청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한 비디오만 보시고 한 영상만 보시고 그냥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좀 제 영상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올 텐데,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답변을 못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클리어한 답변을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 제가 그 질문자 해주신 시청자분들의 포지션에 있다면, 제가 그 사람들의 신발, 슈즈에 있다면 어떤 초이스를 내가 할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명쾌하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무조건 시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을 또 당장 집을 지금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는데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좀 덕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주상의 바이어스 에이전트라든가,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어떤 릴리스트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그 부동산 판매 회사를 갖고 있다던가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제가 좀 더 컨피던트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대행으로 어떤 돈을 받고 구매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드리거나 절대 이러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게 버블이냐 아니면은 붐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충분히 많이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가 봐요. 늘 저한테 여쭤보세요. 자, 여러분, 붐이랑 버블은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지금은 버블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코멘트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동산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없는데 지금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화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계시네요. 수많은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려드렸지만 또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버블이 아닌 이유는,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호주 전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 썼던 그 모든 호주 사람들의 돈들이 1.6 빌리언 정도라고 하죠. 애뉴얼리 매년 이제 호주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썼던 이제 관광을 위해서 썼던 그런 돈들, 기타 등등의 돈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 묶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호주 정부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정책들, 뭐 잡키퍼, 작시커 이런 걸로 더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은행들이 렌딩을 굉장히 많이 루즈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X 어마운트를 버시는 분들이 50만 불 상당의 버로잉 파워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70만 불로 늘어나는 굉장히 버로잉이 이지해졌고요. 그와 맞물려서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 모든 복합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퍼스트 홈 바이어가 굉장히 많이 마켓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인베스터가 아니에요. 퍼스트 홈 바이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호주 마켓에 있는 집이 100가구라고 치면, 모든 집이 100가구라고 치면 그 중에서 25개가 이제 인베스터, 저 같은 인베스터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집들은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퍼블릭 하우징이라든가 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렌트를 주는 그런 집들이 한 5% 정도가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65% 정도, 65% 정도는 first home buyer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집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열심히 뭐 일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 집을 장만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호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호주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65%라는 경우는 결국 한 4명에서 3명 반 정도는 자기 집이 없다고 렌트를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이제 한 집 정도는 최소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사시고 힘들게 사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집을 과연 팔까요? 안 팔죠. 이렇게 first home buyer가 이끌고 있는 마켓은 절대 버블이 아니에요. 이제 버블이 될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인베스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전부 다 인베스터들이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60대 25가 아니라 이제 그 first home buyer가 뭐 한 40%가 되고 뭐 저 같은 인베스터들이 뭐 30%, 40%가 마켓 점유율이 됐을 때는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이 꼬여버리면 그냥 팔아야 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때는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또 해외에서 많이 유입이 됐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 해외에 있는 자기 살고 있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호주 경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두 가지의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점이 생겼을 때 팔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first home buyer가 자기 집을 샀을 때는 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호주의 부동산은 버블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베스트먼트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호황이 있고요. 최소한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그리고 지금 아직 못 사신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죄송하지만은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왜냐면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려고 이제 자기 집을 장만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예정이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버블은 아니다, 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 제 직원분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도대체 지금 60만 불, 한 80만 불 손에서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내 집을 사고 싶은데 어디다가 사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질문들이 왔기 때문에 제 말을 그냥 한 가지 조언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절대 제 말대로는 100% 하시게 되면 그 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가까운 지인들, 이제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죠. 야,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저렇게 해야 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도, 제 유튜브를 시청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좀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60만 불, 80만 불이 돈이 있는데 멜번, 시드니에서 살고 계신다. 지금 first home buyer거나 아니면 지금 집은 갖고 계시는데 두 번째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라는 질문이 많으세요. 시드니나 지금 멜번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만약에 first home buyer다 라고 하시게 된다면, 아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인베스트를 하시려고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인베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지금 시드니하고 멜번은 그 60만 불, 80만 불로 인베스트먼트도 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멜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렌탈 힐드가 꽝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 그 60만 불, 80만 불로 할 수 있는 투자도 어렵고 아파트나 유닛밖에 없고요. 지금 들어가서는 캐시플로우가 완전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시드니, 멜번 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애들레이드, 뭐 호바트, 뭐 퍼스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첫 집이든 투자 집이든 본인이 가족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시는 데 사셔야 돼요. 뭐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학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만약에 아직 first home buyer더라도 아직 부모님 집에 사시거나 아직 젊고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추천을 해드리는 데가 있어요.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물론 브리즈번도 어디에 사야 되냐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단 큰 맥락적으로 왜 브리즈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또한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어요. 근데 안 보시고 이 단편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이 끊긴 상태에서 다른 인터스테이트에서 이제 마이그런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드니 멜번에서 그 시드니 멜번 돈이 브리즈번 프로퍼티에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작년 이제 12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5만 명 이상의 인터스테이트 마이그런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집계가 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인베스트먼트와 퍼스트 홈 바이어와 그 다음에 오너 오큐파이어의 그 모든 집약이 브리즈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올려드리는 제가 차트처럼 브리즈번의 이제 퍼퓰레이션 그로스가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나오죠. 이제 지난 5년 정도의 기록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부동산은 사람이 모여야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결국 수요와 그 공급의 대비로 이제 부동산도 결국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브리즈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모일 전망이다. 이미 시드니와 브리즈번은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회사들이 본인의 헤드쿼터를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코카콜라라는 그 큰 회사도 지금 애들레이드에서 공장이 브리즈번으로 옮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다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니팩처링 플란트들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브리즈번에 이제 헤드쿼터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땅값이 싸니까. 예. 그리고 아직 뻗쳐나갈 수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회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인플로이먼트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사실 브리즈번은 항상 그 unemployment rate이 호주 average에 비해서 높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항상 좋을 때만 되면 이제 플러드가 터져서 홍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 정부가 그 주정부가 이제 돈을 이제 플러드를 이제 복구하고 그거를 대비하는 데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2018년에 골드코스트에서 커먼웰스 게임이 있었죠. 이제 미니 올림픽이죠. 그것을 했었을 때도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가 골코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22% 상승에 끝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퀸즐랜드의 그 파이낸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 리턴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여기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주 핵심 그 서버브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이전까지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모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방에 터진 거죠. 지금 상황은 이민도 많이 와, 이제 인터스테이트에서 이민도 많이 와,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도 그 골드코스트 때문에 그 하이웨이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핀파마, 쿠메라 핀파마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가서 부동산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선샤인 코스트에는 지금 멜번하고 시드니 돈이 누사, 그 다음에 선샤인 코스트 무지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샤인 코스트 쪽에 이제 코스탈 쪽에 집들 1.5에서 2밀리언 넘어가는 집들은 거의 멜번하고 시드니 사람들이 다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한 1밀리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집들이 이제 이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오너 오큐파이드 분들, 원래 퀸즐랜드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모든 리지널하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부동산이 다 오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드디어 2032년에 이제 브리즈번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또 정부에서 그 모든 지원을 정부 이제 페더럴 정부에서 인베스트를 하겠다라고 또 오늘 스콧 머리슨이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올림픽이 확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투자가 됩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베이징 외에 이제 런던 올림픽 때는 이제 16 빌리언 US 달러가 런던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 많은 올림픽을 호스트를 했던 그 주최를 했던 그 스테이트 전 세계적인 도시들이 항상 인프라스트럭처에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 많은 인원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올림픽에 하면 뭐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또 잡이 굉장히 많이 크리에이션이 되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호스피탈리티라든가 이제 호텔이라든가 어코모데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돼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인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올림픽을 치르기 때문에 대략 한 16만 개의 잡이 그 5년 동안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공사 기간 동안에만 16만 개의 잡이 새로 열릴 거라고 그냥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그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을 뭐 브리즈번 시티에서만 여는 게 아니고요. 선샤인 코스트에서도 열리고, 골드 코스트에서도 열리고, 입스위치에서도 열리고, 이제 투움바까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도로가 닦이고 트레인이 낮아야 되잖아요. 경기를 하고 그 관계자분들은 뭐 버스를 타고 대절을 한다 그래도 그 많은 관객들과 그 일의 그 호스피탈리티와 이제 그 모든 관련 업종, 투어리즘 관련 업종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움직여야지 그걸 어떻게 다 차로 수용을 할 거예요, 자가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로와 레일이 건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올림픽이 열린다고 그 지역의 그 도시에 부동산이 올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아까 런던을 예를 들었는데 그 16 빌리언이 그 투자가 됐지만 사실 그 런던의 5년 동안의 프로퍼티의 상승은 사실 뭐 33%밖에 안 됐어요. 그럼 붐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33%밖에 안 올라가면 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뭐 어디에 사시든 간에 내가 지금 결혼할 게 아직 한 5년에서 10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브리즈번에 투자를 하라고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브리즈번에 지금 이제 랜드 디벨롭먼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쪽에 와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리즈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림픽의 후광을 받아서, 올림픽이 이제 보통 이루어지면은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32년에 올림픽이 있으면 2028년부터 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끝난 해 다음 해까지 이렇게 보통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과거적으로 있었고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된 데도 있어요. 런던 올림픽처럼 한 33% 오르고 끝나버린 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better than nothing,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를 해드립니다. 60만 불에서 80만 불 정도의 돈이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브리즈번에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리즈번에서 도대체 어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좋은 영상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좀 최소한 좀 간결하게 말씀드렸고요. 많이 부족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니, 이 편만 보시고 뭐 댓글 좀 어렵게 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성공하는 또 부동산 투자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상위 1%가 추천하는 솔라 컴퍼니 선에너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선에너지는 지난 10년 동안 8,000개의 솔라를 설치하며 고객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6개의 보너스 혜택이 있습니다. 솔라 패널 4개 무료 증정, 고성능 올블랙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솔라 패널 인버터 25년 워런티까지. 25년 동안 추가 지불 없이 돈을 절약만 하는데 아직도 솔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친절한 한국어 무료 상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